자, 1번. 자, 베게너가 주장한 학설. 이거 대륙 이동설을 말하는 거지. 지금 현재 내용 보게 되면, 자,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현재 동쪽과 서쪽 해안선 일치. 이거 가지고 이제 보면 이걸 착안해서 결과적으로 대륙 이동설을 만들어낸 것. 일단 현재 원래 거대한 대륙들이 다 뭉쳐가지고 초대륙인 판교였고, 이게 고생대 말에 만들어졌고, 중생대 초부터 분리가 되면서 현재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지. 자, 그런 내용인데, 자, 갑시다. 자, 대륙 이동설에 대한 내용 맞는 말이고, 베게너 대륙 이동 원동력. 참고로 베게너 대륙 이동의 자, 이 설의 한계가 바로 이 원동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거지. 자, 멘틀 대류는 그 이후에 현재 보면 이야기됐던 부분이고, 현재 이 사람이 제시했던 베게너가 제시했던 것은 자,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이나 또는 기조력을 얘기했지. 근데 이 힘은 대륙을 이동시키기에는 힘이 작다 그랬어. 현재 말 그대로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설명하지 못했었고, 자, 여러 대륙 남아있는 고생대 말, 빙하의 흔적. 지금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참고로 해안선의 일치도 있겠지만, 자,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나, 그리고 이 빙하 흔적이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화석의 분포,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증거를 제시했던 부분이죠. 어쨌거나, 빙하의 흔적 역시 맞는 말이지. 참고로 인도 같은 것은 지금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위도에서는 빙하가 생성될 수 없다. 근데 그 흔적이 남아있다 말은 과거에 고위도에 형성되었다가 과거 고위도에 있다가 이렇게 이동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 거지. 대륙 이동의 증거다. 자, 2번. 자, 지금 지구 자기장 정자극기일 때 복각 위도 관계에 나타낸 거. 지금 이거 그래프 형태로 표현했잖아, 맞지? 실제로 복각과 위도는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죠. 현재 보면 아직 직선은 아니고 현재 거의 비슷한 값이기 때문에 현재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나침반 자침, 자, 수평면과 이루는 복각, 이루는 각, 이걸 복각이라 하잖아, 맞지? 나침반에서 자침이 수평면에서 얼마나 숙여 있는지 이걸 복각이라 한다 그랬지? 참고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걸 플러스 방향, 위로 올라갈수록 마이너스 방향. 참고로 북반구에서는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플러스 방향이 있고 남반구에서는 아래로 내려가 있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형태였지? 자, 지금 이 값은 위도와 비슷한 값을 가진다 그랬는데, 자, 갑시다. 지금 여러분들 나와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복각과 위도 서로 비례관계에 있는 이 이름도 띄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복각과 위도는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래서 저위도보다는 현재 고위도에서 당연히 복각은 클 수밖에 없다. 저위도는 위도가 작단 말이고 고위도는 위도가 크단 말이니까. 자, 최근 7100만 년 동안 A는 남쪽으로 이동했다. 자, 지금 A 지역에 대한 내용이 오른쪽 표로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시간을 보게 되면 0이란 게 바로 현재를 말할 거잖아. 자, 그리고 7100만 년 전, 이거는 과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로, 자, 참고로 과거에는, 자, 복각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남반구에 있었고, 현재는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북반구에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남반구에 있다가 지금 북반구로 왔다. 그 말이잖아. 그 말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돼 왔음을 알 수 있겠지. 그럼 남쪽으로가 아니라 북쪽으로 이동한 거지. 자, 디귿. 자, A는 30도 N보다 북쪽에 위치한다. 자, 갑시다. 자, 지금 30도 N 그랬는데, 자, 현재 값을 봐야 되겠지? 현재는 36도다. 현재 복각이. 그러면 복각이 36도인 것. 지금 0도와 40도 사이에 한 칸은 20도가 될 건데, 그러면 36도는 이쯤 될 겁니다. 그럼 그대로 쭉 갔을 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찾아내야 되겠지? 그럼 이 그래프와 만나는 곳, 그대로 다시 쭉 가게 되면 위도 값이 나오게 되는 거지. 참고로 이 위도 값은 대략적으로 한 2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30도 N보다 북쪽, 이 말은 틀렸지. 현재 보면 30도 N에 대해서는 북반구 30도 E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겠지. 20도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북쪽에 위치한다는 말은 틀렸지. 자, 3번. 자, 지금 대륙의 분포가 나와 있는데 원래 고생대 말에 판기하를 만들고 이것들이 중생대 초부터 분리가 돼서 쭉 현재 보면 자, 지금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 수륙 분포가 나와 있는데 자, 판기하 분리가 시작돼서 중생대 초에 어느 정도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갑시다. 자, 지구 최초 생명체 가와 나 시기 사이에 고생대 초와 중생대 초 사이에 그 말은 뭐 고생대 중간쯤에 생겼다 그 말이잖아? 아니지. 원래 고생대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고생대 전 기간에 걸쳐서 삼엽충 번성을 했잖아, 맞지? 이미 그 전부터 다른 생물들이 살았었죠? 참고로 시생대 하면 대표적으로 남조류가 만든 남세균이 만든 대표적인 태적 구조가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생대 다음에 원생대.
원생대에는 좀 더 다세포 생물인 에디아카라 동물들,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 해서 에디아카라 지역에 행정면 함께 나타난 여러 동물들의 화석의 모습을 제시했었어. 어쨌거나 그 전에, 이미 이전에 이제 많은 생물들이 출현하고 살았다는 거지. 참고로 한 40억 년 전부터 생물이 출현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거나 이 내용은 틀렸다. 자, 갈게. 자, 히말라야 산맥은 나 시기에 형성되었다. 자, 나 시기. 참고로 히말라야 산맥은 원래 남반구에 있던 인도 대륙이 올라와서 부딪히면서 만드는 거잖아. 참고로 여러분들 달을 보게 되면 인도 대륙 보입니까? 아직 적도 부근에 있지? 아직 유라시아 대륙과 부딪히지 않았잖아. 그러면 그 전이 현재 보면 그 전 시기인 나 시기에 형성되었단 말은 말이 안 되겠지. 참고로 신생대 때 약 3,8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신생대 때 만들어졌다는 것 기억하세요. 자, 해안선의 길이. 자, 원래 봐봐. 대륙들이 붙어 있다면, 자, 두 개 대륙이 있다. 두 개 대륙이 있다면, 두 개 대륙이 붙어버리면 그 사이에 있던 바다가 없어지면서 해안선이 없어지는 거잖아. 두 개 대륙이 분리되게 되면 새로운 그 사이에 있던 대륙 분리되면서 그 사이에 대륙 사이에 바다가 생기면서 해안선이 다시 추가되게 되는 거지. 그 말은 대륙들이 분리가 될수록 해안선은 늘어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나와 다를 비교하면 좀 더 분리된 게 다기 때문에 이제 다에서 해안선의 길이가 더 길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4번. 자, 이거 고지자기 극의 이동. 자, 나와 있는데 이거 대륙 이동을 의미하는 거지. 자, 갑시다. 자, 이거 우리가 많이 했던 건데 북아메리카와 유럽 대륙 측정한 겉보기 북극의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 이건 결과적으로 대륙 이동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되는 거였지. 자, 갑시다. 자, 지자기 북극은 두 개가 존재한다. 아니지. 한 시기에는 항상 한 개만 존재하는 거죠. 한 개의 북극과 한 개의 남극. 맞지? 현재 두 개가 존재할 수는 없다. 참고로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된 것은 각각의 대륙에 대해서 측정한 고지자기 극이고 현재 두 개의 대륙들, 어쨌거나 대륙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어 보이는 거지. 자, 최근 1억 년 동안 대서양은 넓어졌다. 참고로 고생대 말에 판계를 만들었다가 중생대 초부터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대서양, 자, 중생대 초는 중생대 시작은 약 2.5억이었지? 그러면 2.5억 그때부터 그 시기부터 현재 문명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이 만들어진 거지. 자, 어쨌거나 지금 대서양은 계속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분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최근 1억 년 동안 대서양은 계속 넓어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봐봐. 자, 지금 북아메리카 대륙, 원래 북아메리카 대륙은 판게아 때 유럽 대륙 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붙어 있는 형태로 다시 고쳐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북아메리카 대륙을 유럽 대륙으로 붙이려면 자, 중심에 대해서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북아메리카 대륙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자, 여러 가지 자, 암석을 이용해서 측정한 고지자기 극 경로, 지금 점선이죠? 이 점선 붉은색, 이 역시 중심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지. 북아메리카 대륙이 움직인 만큼 움직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유럽 대륙에 현재 오면 고지자기 극의 이동 경로와 거의 일치하지. 그렇지? 그 말은 두 개 대륙이 붙어 있었다면 현재 결과적으로 고지자기 극은 경로 하나만 나타난다. 그 말은 극은 한 시기에 한 개만 있었다. 그 말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것은 대륙 이동 때문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갑시다. 지자기 북극 겉보기 이동 경로를 통해 대륙 이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좀 전에 이 설명 과정 자체가 대륙 이동에서 이 경로가 두 개로 분리된 것 이야기했지? 그래서 두 개 경로로 분리된 것은 대륙 이동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륙 이동을 알 수 있다. 자, 5번. 자, 태적물의 기온에 따라서 퇴적암 세 가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세설성. 어쨌거나 기존에 있던 암석이 깨져가지고 이제 깨진 입자들이 쌓인 것, 그걸 세설성이라고 했고, 화학적 퇴적암이라는 것은 원래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침전되거나 물이 증발되면서 결과적으로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뭉쳐가지고 만든 것, 이걸 화학적 퇴적암이라 했지? 자, 나머지 하나가 유기적 퇴적암. 자, 유기적 퇴적암이라는 것은 바로 생물, 유기체, 유기물, 생물에 의한 거 있지? 생물의 유해나 이런 거 보면
그 부산물들이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은 생물과 관련된 것. 자, 갑시다. 자, 응회암은 쇠설성 퇴적암. 이 맞는 말이죠? 참고로 응회암은 쇠설성 퇴적암이었습니다. 근데 응회암은 화산재가 쌓인 거였지. 자, 화산 분출될 때 고체 입자인 화산재, 화산진, 화산쇠, 자, 화산역, 화산탄과 화산암기 같은 화산 쇠설물이 있었지. 자, 이런 고체 입자들 중에 특히 화산재, 모래 크기의 화산재가 쌓인 게 응회암이었습니다. 이 역시 쇠설성 퇴적암에 속한다 그랬어. 자, 간은 자, 생물의 유해나 골격 퇴적된 것, 유기적 퇴적암 맞는 말이고. 자, 기역은 해수 중에 녹아있던 규질. 어쨌거나 화학적 퇴적암은 물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쌓여서 된 건데, 참고로 석회암은 CaCO3 탄산칼슘, 암염은 NaCl 염화나트륨. 자, 차트는 바로 규질 성분, 뭐 SiO2 같은 이제 Si를 가지고 있는 규소를 가지고 있는 그 성분들, 그게 쌓인 거였지. 그걸 우리가 규질 물질이라 얘기했습니다. 차트 맞는 말이지. 자, 6번. 자, 지금 플룸 구조 나와 있는데, 자, A와 B는 각각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자, 뜨거운 플룸이란 말은 현재 주변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 그래서 가벼워서 상승하는 거였지? 맞지? 그리고 차가운 플룸은 주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였지. 그래서 A가 차가운 플룸, 그리고 상승하는 거 B가 뜨거운 플룸이 된다. 그 말이지. 플룸 하강류, 상승류란 말을 썼습니다. 자, A는 뜨거운 플룸. 맞는 말이고. 자, 열점은 B에 의해 만들어진다. 맞는 말이지? 열점과 그리고 발산 경계. 이건 바로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X와 X-는 외핵과 내핵의 경계이다. 자, 그 말은, 자, 플룸, 현재 차가운 플룸 현재 보면 내려오는 곳, 바로 바닥면, 그리고 상승하는 곳. 자, 참고로 이 X와 X-는 바로 외핵과 멘틀의 경계였죠? 참고로 아래쪽이 외핵, 위쪽이 멘틀. 그래서 현재 뜨거운 플룸이 시작되는 곳은 외핵과 멘틀의 경계다. 참고로 안쪽이 바로 내핵이 되는 거지. 이제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외핵과 내핵의 경계. 또 다른 말로 핵과 멘틀의 경계란 말을 쓰기도 하지. 자, 7번. 자, 고지짝이 줄무늬 형성되는 그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확대할게. 자, 갑시다. 자, 이거 원래 이게 고지짝이잖아, 맞지? 참고로 해령으로부터 마그마가 뿜어져 나올 때, 자, 이 속에는 철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철이 현존면 냉각되는 과정에서 굳어지는 과정에서 자석화된다 그랬어. 주변 자석에 의해서. 지구라는 커다란 자석이 있기 때문에, 자, 철들이 식어갈 때, 굳을 때 자석이 되는데, 이걸 자화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구의 자기장은 현재 끊임없이 현재 보면 역전을 반복한다 그랬지? 그래서 N극과 S극의 위치가 서로 확 바뀐다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자화되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지. 참고로 지금의 자화되는 방향과 지금 통일할 때는 우리가 어두운 색을 표현하고, 그리고 반대는 역전기는 밝은 색으로 흰색으로 표현하는 거지. 자, 어쨌건 해령에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양쪽에 이런 대칭된 구조, 줄무늬가 나타난다는 것. 자, 갑시다. 자, 기역 틈으로 빠져나오는 종이띠에 자, 회색 펜과 검은색 펜으로 번갈아가면서 칠한다 그랬어. 그럼 계속 이제 틈에서 나오는 종이인데 내가 계속 칠을 할 거니까 칠해지면서 계속 종이들이 현재 보면 뽑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원래 이렇게 빠져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령이 되겠지? 그래서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들이 만들어지면서 자화가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고, 여기서 색을 칠하는 것이 바로 자화된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거지. 자, 갑시다. 자, 기역은 발산의 경계, 해령은 발산, 서로 멀어지는,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 멀어지고 있는 발산 경계 맞는 말이지? 대륙 같은 경우는 대륙 열곡대가 있었고, 바다에서는 바로 해령이 있었지? 맞고. 자, 해양 지각 생성될 때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이 기록된다. 자화될 거니까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그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자화가 될 거니까, 자석화가 될 거니까, 동일한 방향으로 자석이 될 거니까 기록되는 것 맞지? 자, A와 B는 고지자기 방향은 같다. A는 정자극기, B는 회색으로 역자극기라 돼 있죠? 정자극기와 역자극기. 이 말은 자기장 방향 서로 반대잖아? 그래서 고지자기 방향 같다는 말은 틀렸지. 서로 반대가 되겠지. 자, 8번. 자, 8번은 지하 깊은 곳에 생성된 심성암. 자, 화성암 중에 자,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된 애들을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하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애들을 심성암.
땅 밖에 분출돼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빨리 식어서 굳은 애들은 우리가 화산암이라 그러지. 자, 갑시다. 자, 심성암 A라 돼 있는데 지금 가나를 보게 되면 A가 올라오고, 자, 현재 왼쪽 가보다는 나가 좀 더 올라와 있지. A가 올라와 있고 덮고 있던 애들이 현재 보면 풍화 침식에 의해서 제거가 된 거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A가 땅속 깊은 곳에 있다가 표면으로 올라왔잖아, 맞지? 그래서 덮고 있던 애들이 제거가 됐다. 그 말은 누르고 있던 압력이 제거가 된 거지. 그러면서 가로 방향으로 갈라짐이 생기는 것, 이걸 우리가 판상전리라 그랬지. 판상전리. 이건 다시 말하지만 원래 누르고 있던 힘이 제거가 되면서 생긴 것, 압력 제거란 말을 썼습니다. 융기와 풍화 침식에 의해서 위에 덮여있던 게 제거된 것, 압력 제거. 자, 화강암은 A에 속한다. 참고로 화강암 심성암 맞죠? 맞는 말이지. 그래서 A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했던, 자, 대표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화강암들 다 심성암으로서 이런 판상전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자, 뭐 북한산이랑 또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봤던 뭐 설악산이나 거기 판상전리들이 잘 발달되어 있죠. 자, 나에 형성된 지질 구조는 추상전리가 아니라 판상전리라고 했고, 자, A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 가가 나보다 크다. 가에 컸는데 나에서는 압력이 줄어든 거잖아. 덮고 있는 현재의 압력이, 자, 압력이란 건 누르는 힘이잖아. 그 힘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가가 더 크다는 거. 근데 가가 나보다 크다. 이 말은 그래. 역시 압력이 제거된 거니까. 자, 9번 갑니다. 가나 태적 구조 나와 있는데, 자, 가는 건열이죠. 건열. 현재 보면, 자, 건조기후라서 말라가지고 갈라진 틈이 생긴 거. 그 단면의 모습이지. 아래로 뾰족한 건열. 그리고 나는 사층리지. 현재 보면, 자, 층과 층 사이에 선 구조를 가지는데 이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거지. 사선. 이게 사층리란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이들 모두 다 역전되어 있는 모습이지. 원래 건열은 아래로 뾰족하고 그리고 사층리는 아래로 볼록한 구조지. 그래서 원래 모습은 이렇게 뒤집어야 됩니다. 원래 모습은. 자, 갑시다. 자, 가는 건조한 환경. 자, 마르면서 수축하면서 갈라짐이 생기는 거지. 건조한 환경, 노출된 시기 있었다. 맞는 말이고. 자, 나로부터 태적물 공급, 유일하게 우리가 배웠던 태적 구조, 건열과 사층리, 점이층리, 그리고 연원 중에 흐름의 방향, 물 흐름이나 또는 바람에 의해서 사층리가 생기는데 물 흐름 또는 바람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자, 이렇게 돼 있다면 현재 경사진 방향대로, 그 방향대로 실제 흘러가는 방향, 이동되는 방향이었어. 그래서 왼쪽으로부터 물질이 공급된 것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되고 있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물이 흘러가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공급된 방향, 왼쪽으로부터 공급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가와나 이 지층 모두 역전된 상태 맞죠? 원래 모습은 아래쪽이 원래 모습이고 지금 제시된 그림은 역전된 것. 자, 10번 갑니다.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 자, 습곡과 단층. 자, 가가 습곡이고 나가 단층인데, 자, 갑시다. 자, 가에서 배사구조. 자, 습곡은 배사구조. 위로 볼록한 걸 배사, 아래로 오목한 건 향사. 자, 배자가 등배자라 그랬다. 등이 굽어 있잖아, 맞지? 그리고 향사는 향한다 그랬어. 아래로 오목하면 어쨌거나 그 경사면을 따라서 물이나 한 점면 흘러내려서 모일 거잖아, 맞지? 그걸 향사라 그런다 그랬다. 그래서 가는 배사구조, 위로 볼록한 것 맞고. 자, 나는 상반 단층에 따라 아래로 내려간 단층. 맞는 말이지. 자, 볼까? 이게 단층 면이 될 건데 이 면에 대해서 위쪽이면 상반, 아래쪽이면 하반. 위쪽이란 말은 위에 실려 있는 건 이 오른쪽이 실려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오른쪽이 상반, 왼쪽이 하반. 근데 이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하반이 올라가고 상반이 내려간 구조지. 이런 거는 바로 정단층이었죠. 정단층. 어쨌거나 단층에 따라 상반이 내려간 것 맞는 말이지. 자, 가와나 모두 횡압력. 횡압력이란 말은 압력은 누르는 것인데 가로 방향의 압력. 양쪽에서 누르는 걸 횡압력이라고 그랬지. 자, 가 같은 경우에 습곡을 만들려면 내가 양쪽에서 밀어야지만이 이렇게 지층이 휘어지면서 습곡되는 거였지. 맞는 말이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정단층은 양쪽에서 당겨서 형성되는 거였지. 이건 바로 장력이었죠. 당기는 거, 장력. 참고로 만약 양쪽에서 횡압력, 양쪽에서 밀어가지고 횡압력 받아서 단층이 형성되었다면 그건 역단층이었지. 근데 이건 정단층이니까 이제 횡압력이 아니라 장력이죠. 자, 11번. 자, 지금 화성암 나와 있는데 발리암, 현무암, 화강암. 자, 참고로 우리가 6가지 심성암과 화산암 3가지씩 제시해서 총 6개를 제시했었습니다. 기억나지? 유한현하고 현재 보면 화선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갑시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반려암, 그리고 현무암, 화강암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화산암, 두 개는 심성암이지? 자, 갈게. 자, 참고로 유문암, 자, 유문암 그리고 화강암은 주로 밝은 애들이었죠. SiO2 함량이 많고 무색 광물이 많아서 밝은 애들이었어. 참고로 현무암과 반려암은 SiO2 함량이 적고 유색 광물,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애들, 어두운 색을 가지고 있는 광물들이 많아서 현재 색깔이 어두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눠 있는 것 세 가지 돼서 주로 밝은 색을 띠는 것 얘라 그랬으니까 지금 밝은 색은 화강암밖에 없지? 그럼 A가 화강암. 자, 그리고 기억에서 뭐라 물었는데 아니요 해서 반려했고 나머지 그러면 B가 현무암 되겠죠? 그래서 화강암과 현무암 다 채웠습니다. 자, A는 현무암 아니지 화강암. 자, A는 B보다 지하 깊은 곳. A는 화강암 심성암이니까 깊을 심자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것 맞는 말.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가지고 입자의 크기가 컸지? 우리가 조립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억의 A로 지표 부분에서 급격히 냉각된 것. 지표에서 급격히 냉각되었단 말은 지표에 분출돼가지고 빠르게 식은 애들 바로 현무암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물었을 때 현무암이 얘가 될 거니까 지금 넣었을 때 얘 현무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 기억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 되겠지? 자, 화산암에 대한 얘기니까. 자, 화산암은 현무암밖에 없으니까. 자, 넘어갈게. 자, 12번. 자, 태적 환경 나와 있는데, 자, 태적 환경은 그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연안, 육성, 자, 연안과 육상과 해양. 그러니까 육지와 해양이 있다면 그 해안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게 되는 거잖아. 자, 사막과 빙하. 자, 사막, 빙하가 있다면 이거는 사막, 육상이 되겠죠? 자, 삼각주와 해빈. 이건 해안가에 있는 거지. 자, 삼각주는 참고로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잖아. 바로 하천의 하구. 현재 보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바로 해안이, 연안이 될 겁니다. 자, 대륙사면과 대륙도는 해저 지형에서 말 그대로 바다 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해양. 자, 가는 연안. 연안이 아니라 육상. 자, 선상지는 뭐였냐면 삼각주와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되는데, 자, 여러 태적물들이 부채꼴로 퍼지는 거지. 뭐였냐면 경사가 급한 계곡물 따라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경사가 다시 완만해지면 그 물 흐름이 약화될 거니까, 자, 물 흐름, 경사 급할 때는 물 흐름이 강할 때는 큰 거 작은 거 막 가지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지면 물 흐름이 약화되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운반된 물질들을 앞에 쫙 퍼뜨리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선상지였죠. 참고로 계곡의 끝이었습니다. 자, 계곡. 자, 계곡이 끝이기 때문에 한자 보면 자, 계곡과 하천이 만나는 곳이 되겠지. 참고로 육상이 되겠죠. 이제 이거는 연안 그랬으니까 틀렸지. 자, 다에서 저 및 층리가 형성될 수 있다. 참고로 저 및 층리가 만들어지는 곳은 대륙대였죠. 수심이 깊은 대륙대에 크고 작은 입자 크기가 다양한 애들이 현재 대륙 사면에 따라서 빠르게 이동되다가 먼저 큰 입자가 먼저 도착할 거니까 밑에 쌓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구조를 저 및 층리라고 그랬지. 대륙대에서 퇴적됐습니다. 자, 다에는 대륙대가 있으니까 맞는 말 되겠지. 특히 대륙대다. 자, 13번. 자, 서로 다른 지질 시대의 표준화석. 자, 표준화석은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라고 그랬죠? 자, 갑시다. 자, 메머드는 신생대, 삼엽충은 고생대,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맞지? 자, 그러면 출현한 순서를 묻는다면, 자, 제일 먼저 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 그 다음 가. 고, 중, 신이 될 거니까. 그래서 나, 다, 가가 되겠지? 자, 나는 육지 환경. 아니지. 자, 삼엽충과 암모나이트는 해양. 그리고 메머드가 육지였죠?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나는 해양이다. 틀렸다. 자, 번성했던 기간을 보게 되면 참고로 삼엽충은 고생대 전체, 그리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전체였지. 근데 자, 메머드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를 3개 기,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제4기에만 번성했던 애야. 전체 기간을 보더라도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신생대로 갈수록 기간 자체가 줄어드는데 신생대 현존자 메머드는 신생대 내에서도 일부 기간에만 살았잖아. 가장 짧은 시기에 살았던 거지. 그래서 가와 다를 비교하면 당연히 가가 더 짧게 살았던 거 맞지? 그래서 자, 나, 다는 전 기간을 살았고 메머드 같은 경우에 신생대 일부 기간이었던 제4기에만 번성했다. 살았던 기간이 짧다는 거지. 자, 이거 시대 구분하는 기억납니까? 기간. 참고로 고생대는 5.4억부터 시작, 중생대는 2.5억, 그리고 신생대는 0.66억, 그 말은 6,600만 년이었죠.
참고로 그리고 제4기는 250만 년부터 시작이고. 자, 기억하면 좋아. 자, 넘어갈게. 자, 14번. 자, 이거 우리 시험 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온대 저기압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갑시다. 자, 온대 저기압. 자, A, B, C 중에 지금 나는 풍향 지시, 자, 나와 있는데, 일단 다시 말하지만, 가는 온대 저기압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나는, 자, 풍향 지시. 참고로 바람이 불면 이게 좀 바람 따라서 좀 한쪽으로 부풀게 되겠지? 그 말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지만이, 현재 북동쪽으로 좀 이게 치우치면서 부풀게 되는 거지. 자, 그 말은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었다. 남서풍이 되는 거죠. 자, 갑시다. 참고로 온대 저기압상에서 자, 온난전선 앞쪽에는 온난전선 앞쪽에 남동풍,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 가운데에는 남동풍이 다시 자, 온난전선 앞쪽에는 남동풍이 불었고 그래. 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는 남서풍이 불었죠. 그리고 한랭전선 뒤쪽에는 북서풍이 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분포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나와 같은 바람이 부는 곳은 남서풍이 부는 곳은 바로 B가 되겠죠? 자, 일단 갑시다. 자, 가에서 기압 A 지역, B 지역보다 높다. 자, 물론 봐봐. 우리가 이거 온대 저기압 할 때, 자,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관계라 그랬어. 그러면 찬 공기로 덮고 있는 곳은 기압이 높겠지? 그래서 A와 C 지역의 기압이 높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B 지역은 따뜻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기압이 낮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대 저기압 나와 있고 점 찍어서 물어볼 때는 단순하게 찬 공기, 따뜻한 공기를 생각하면 안 돼. 그거 가지고 기압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등압선, 기압을 나타내는 선이 다 나와 있잖아. 그럼 이 선 가지고 보는 거야. 그래서 온대 저기압에서 현재 우리가 기압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기압 대략적인 분포는 말 그대로 대략적인 거야. 근데 정확한 한 지점 한 지점 간에 기압을 묻는 문제는 정확하게 그 지점에 있는 등압선 가지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 찬 공기, 따뜻한 공기 그렇게 생각해도 문제는 풀렸을 거야. 근데 정확히 말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자, 각 지점의 기압을 묻는 문제라면 등압선 가지고 판단하시라. 자, 갈게. A와 B를 보게 되면 A 같은 경우에는 등압선 1004와 1004이죠. A는 1000과 1000 사이, 1004 사이입니다. 어떤 값을 가질 거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1000보다도 안쪽에 있잖아. 자, B는 1000보다도 안쪽이니까 1000보다 더 작은 값이겠지. 그러면 A, B를 따졌을 때 현재 B가 더 기압이 더 낮겠죠? 그럼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맞는 말 되는 거지. 자, 나는 C 지역의 풍향 아니지. 가운데 있는 B 지역의 남서풍이 부는 B 지역이었죠? 자, 온대 저기압은 점차 서쪽으로 이동한다. 온대 저기압은 저기압을 띠고 있는 공기 덩어리일 뿐이야. 참고로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계속 분다 그랬지? 그래서 서풍 따라서 서에서 불어오는 바람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이 됩니다. 바로 오른쪽이 동쪽이지.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자, 15번. 자, 지금, 자, 갑시다. 자, 어느 지역 절벽 관찰한 보고서 일부 나와 있는데, 자, 갈게. 자, 화강암은 사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자, 화강암. 자, 지금 화강암은 관입한 거였죠? 사암은 퇴적암으로서 화강암은 화성암이니까 마그마 뚫고 온 거니까 지금 관입됐고, 관입하면서 주변 흔적 보면 모습에서도 뚫고 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관입이란 말을 해줬죠? 그리고 주변에 또 변성이 됐잖아, 맞지? 그 기존에 사암이 있었고, 마그마가 흔적이 관입하면서 굳은 거지. 그래서 화강암을 만든 것. 그래서 당연히 사암이 먼저, 뚫림을 당한 애가 먼저 있었다는 거지. 자, 기억은 화강암이 변성된 것. 화강암이 아니라 화강암, 마그마의 뜨거운 열에 의해서 사암이 기존에 있던 사암이 변성된 거지. 자, 니은은 쉐일. 아니지. 자, 여기서 우리가 현재 포획암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애가 마그마가 뚫고 올 때 주변 기존에 있던 지층에서 암석에서 떨어져 나온 자, 뚫고 가는 과정에서 떨어진 파편이 마그마 속에 들어가서 같이 굳어버리는 거지. 그럼 기존에 있던 애가 바로 사암이었기 때문에 사암의 파편, 이게 포획암이 되겠지. 자, 지금 부정압, 이 사이가 현재 부정압이 알 수 있겠죠? 지금 관입된 게 현재 보면 다 잘려나갔고, 그리고 위쪽에 만약 쉐일이 만약 현재 기존에 있었다면 쉐일 역시 변성이 되었을 건데 변성이 안 됐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정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갈게. 자, 쉐일층은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아니지, 쉐일층에는 지금 고사리가 있단 말은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죠. 육지 환경이죠. 자, 다시 부정압 다시 말할게. 자, 난정압, 원래 평행부정압, 경사부정압, 난정압이 있는데 자, 평행하단 말은 위총, 자, 부정압 면에 대해서 위층과 아래층 서로 나라는 것.
경사 부정합은 부정한 면에 대해서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경사져 있는 것. 근데 난정합은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경사져 있는지 또는 나란한지를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아래층이 화성합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변성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 층리가 없어서 나란한지 경사져 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죠. 지금 여기는 지금 화성합이기 때문에 현재 역시 난정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답은 5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참고로 이렇게 객관식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오는 설명 있지? 당연히 답은 앞에 안 나오지. 답이 앞에 탁 쉽게 나와버리면 뒤에 거 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답이 다 4번 또는 5번이에요. 찍으려면 5번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이런 생각을 하시고, 당연히 물론 문제를 알아야 되겠지. 자, 다시 갈게. 잠깐만, 지금 끊겼습니까? 다시 갈게. 다시. 자, 16번. 자, 방사성원소 붕괴 과정 일부 나타낸 것 돼 있는데, 자, 방사성원소는 에너지가 높아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랬지? 그래서 좀 더 안정된 원소인 자원소로 바뀐다 그랬어. 다른 원소로. 그걸 자원소라고 그랬고. 자, 그러면 지금 원래 기존에 했던 게 어두운 색에서 옅은 색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X가 바로 방사성원소가 될 거고, 이게 바뀌어서 된 이제 자원소가 Y가 되겠지. 참고로 방사성원소를 어미모자 써서 우리가 모원소를 하기도 하죠. 자, 갑시다. X가 모원소, 그러니까 방사성원소, Y는 자원소. 맞는 말이지. 계속 방사성원소는 계속 붕괴가 되면서 양이 줄어들 거니까. 자, 모원소가 붕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 B. 자, A와 B가 같다. 자, 100에서 75%될 때, 그리고 75%에서 50%가 될 때 기간이 같다. 그 말이잖아. 둘 다 25% 줄었지만 이 기간은 다르죠. 자, 그래프 봐봐. 원래 이런 그래프였잖아. 자, 지금 모원소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중간 50과 100 사이 75가 있을 거야. 여기. 자, 그러면 100에서 75가 된다. 자, 100에서 75가 되는데 걸린 시간. 다시 75에서 50이 되는 것. 이만큼이죠? 참고로 다시 기간만 말하면 가로축이 시간이니까 시간만 말하면 100에서 75가 되는 건 녹색 기간. 자, 그리고 다시 75에서 50이 되는 건 이 노란색 기간이잖아. 노란색이 더 길잖아. 맞지? 자, 그래서 점 차이인지 없으면 속도. 자, 이거. 자, 그러면 A와 B는 같다는 건 틀렸죠? 붕괴 속도는 점차 감소하는 겁니다. 그만큼 점차 시간이 길어진다. 그 말이지. 동일한 시간 동안 줄어드는 정도 적어지고 있잖아. 100에서 50, 50에서 25, 25에서 12.5. 현재 동일한 시간 동안 변화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붕괴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는 것. 자, 갈게. 자, 그래서 B가 더 클 것이고. 자, 모원소의 함량비가 25%다. 참고로 보면 전체가 100%. 어쨌거나 모원소가 자원소로 바뀔 거니까 자원소가 75%가 되겠지? 그럼 전체 100% 중에 자, 나머지 75%가 자원소. 그러면 25와 75니까 1대 3. 맞는 말이지. 그래서 1대 3. 그래서 이것도 맞다. 답은 3번. 자, 17번. 자, 위성 영상 나오는데 가시광선은 자, 구름의 두께, 양을 본다 그랬고 적외 영상은 구름 상단의 높이를 본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흰색, 구름 상단의 높이가 높을수록 흰색이었지? 자, 기억하세요. 자, 갑시다. 가시 영역 구름 반사율. 자, 반사를 잘할수록 빛이 많이 올 거니까 밝게 보이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구름이 두꺼울수록 반사 잘할 거고 흰색으로 밝게 보이겠지? 맞는 말이고. 자, 정난운. 자, 정난운은 높게 치솟은 구름이죠? 그러면 두께도 두껍고 그리고 구름 상단 위쪽도 아주 높게 올라가 있는 거지? 그러면 적외 영상이나 가시광선 영상이나 모두 다 흰색으로 밝은 색으로 보이겠지? 자, 적외선 에너지 방출량. 자, 봐봐. 참고로 구름 있는 곳은 대륙권에만 있다 그랬어. 근데 대륙권은 자,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이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름의 상단의 높이가 높단 말은 그만큼 온도가 낮다. 그러면 그만큼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에너지 방출이 적다 그랬지. 자, 다시 말하지만 적외선 에너지 방출량은 온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높이는 반비례하죠?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층운보다 상층운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상층운은 에너지가 적고 하층운은 낮은 곳에 있으니까 온도가 높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내겠지? 그럼 하층운이 에너지 많이 낸다. 맞는 말이죠?
자, 18번. 자, 측심법. 자, 초음파 가지고 지금 자, 수심을 재는 건데, 당연히 해수면에서 내가 음파 쏴가 초음파 쏴가지고 돌아오는데, 당연히 깊이가 깊을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현재 그래서 시간과 왕복 시간과 결과적으로 이 깊이는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 우리가 깊이라는 것은 해수면으로부터 재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왕복 시간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뒤집어 줘야지만이 해저 지형이라고 그랬어. 맞지? 현재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깊이가 깊은 거니까.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현재 보면 이 그래프를 뒤집어 주게 되면 해저 지형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자, 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뒤집어 줘야지만이 현재 해저 지형의 단면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 붉은색이 바로 해저 지형의 모습이지. 그러면 하나는 해령, 하나는 해구라 그랬으니까 해령은 바다의 산맥이니까 올라와 있으니까 바로 가가 해령이 되는 거지. 나가 현재 아래로 움푹 패여 있는 해구가 되겠지. 자, 가의 해구 아니지 해령이었습니다. 자, 나에서 수심 6,000m보다 깊은 곳. 참고로 자, 지금 속력값이 나와 있는데 수심이라는 것은 왕복 시간이 아니라 편도 시간이지. 그래서 수심을 재는 식은 2분의 1 VT였죠. 자, 근데 V가 1500으로 나와 있지. 자, 1500 나와 있고, 자, 그리고 현재 수심이 60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T는 8초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참고로, 자, 나에서 8초보다 큰 것. 자, T는 왕복 시간이야. 2분의 1T로 현재 시간을 편도로 계산하는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T는 왕복 시간이다. 그럼 이 8보다 큰 건 여기 8보다 위쪽 존재하죠? 8초보다 더 시간이 걸린 곳이 있었기 때문에 6000m보다 깊은 곳이 존재하지. 자, A는 멘틀 대류 상승부. 멘틀 대류 상승부는 바로 해령이 되는 거죠. 근데 A는 바로 해구에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렴 경계. 자, 수렴 경계로 멘틀의 하강부가 되는 거지. 자,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지. 자, 19번. 자, 서로 다른 지역 생성된 마그마. 자, 갈게. 자, A 같은 경우에는 자, 해령 부근에 자, 멘틀 상승부로서 압력 하강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고 자, C 같은 경우에는 자, 해양판이 섭입하게 되면 해양지각이나 자, 태적물에서 탈수 과정이 일어나고 이 물을 멘틀에 공급되게 되면 자, 물이 포함되면 멘틀의 용융점이 떨어지면서 일부가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고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가벼워져서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한다 그랬지? 상승하면 고온의 마그마이기 때문에 대륙지각이 녹아서 대륙지각은 화강암이니까 유물암질이 만들어지고 이 현무암질과 유물암질이 섞여서 결과적으로 안산암질이 분출한다 그랬습니다. 자, 갑시다. A는 현무암질. 맞는 말이고 SiO2 함량. 참고로 유물암질이 가장 많죠? 62%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갈게. P가 더 많다. 유물암질이 더 많죠? 자, 52, 63, 63%보다 더 많은 거지? 자, 갈게. 자, 기억과 같은 과정. 자, 기억은 지금 왼쪽으로 갔단 말은 녹눈점이 내려간 거지? 자, 물을 포함한 경우. 여기 바로 여기 섭입돼서 나타나는 거 있지? 탈수로 인해서 현재 용융점이 떨어지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것. 이건 C. 맞는 말이죠? 자, 마지막 이거 맞게. 자, 지금 자, 두 지역 A, B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간에 따라 퇴적층 두께를 쭉 나타냈는데 자, 갑시다. A 지역 퇴적이 일어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한다. 자, 퇴적이 이루어졌으면 두께가 두꺼워졌겠지? 참고로 2T에서 3T를 보게 되면 두께가 변화가 없잖아. 2T에서 3T라는 시간의 흐름은 있었지만 두께의 변화가 없잖아? 그 말은 퇴적이 안 된 거지.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1t, 2t 구간의 퇴적 속도는 A 지역이 B 지역이 2배다. 자, 1t와 2t. 자, 퇴적 속도는 시간분의 퇴적된 두께잖아? 근데 시간은 1t와 2t, A 지역, B 지역, 시간은 1t와 2t로 시간은 동일하지.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퇴적 속도를 결정하는 건 퇴적층의 두께 변화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A 지역의 1t에서 2t까지 두께 변화는 이만큼 두꺼워졌죠?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자, 1t에서 2t 동안 이만큼 증가했지? 지금 두께가 더 많이 두꺼워진 건 A 지역이지. 그 말은 퇴적 속도가 더 빨랐겠지. 자, 한 칸이고, 반 칸밖에 안 되니까. 자, 갈게. 자, 마지막. 1D와 2D 퇴적층 평균 나이는 A 지역, B 지역보다 많다. 자, 봐봐. 왼쪽이 과거고, 오른쪽이 현재잖아? 자, 그 말은, 자, 반으로 나눴을 때 왼쪽은 좀 늙은 애고, 나이가 많은 쪽이고, 더 과거니까. 그리고 오른쪽은 최근이잖아? 그럼 좀 더 상대적으로 젊은 애들이죠? 자, 그러면 A 지역은
주로 봐봐. 자, A 지역은 1D와 2D 퇴적층이 현재 왼쪽에 있고, 자, 그리고 B 지역은 1D와 2D에 해당되는 게 오른쪽에 있지. 그 말은 A 지역에 있는 애들이 나이 많은 애가 더 많다 그 말이잖아. 주로 늙은 축에 드는 애들이 A 지역에 있고, 그리고 B 지역에는 주로 1D, 2D 사이에 젊은 지역에 해당되는 애들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A 지역 나이가 더 많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럼 당연히 평균 나이도 A 지역이 많겠죠.